안녕하십니까. 행복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밥상 행복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밥상 행복법? 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마음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또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네. 우리 어르신들 손주 또 손녀나 손자를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활짝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금세 저희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냥 저절로 마음에 웃음이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어떨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또 어떨 때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함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걸까요? 오늘 제목처럼 옛날 우리가 먹는 밥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밥상 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이 밥상은 어떤 뜻으로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시나요?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상. 그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들어가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밥상을 받아들이고 또 살기 위한 의미로 밥상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밥, 그냥 한 끼지.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한 끼의 밥상이지. 나의 허기진 배를 이렇게 채워주고 또 나에게 활력을 주는 활력소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상은 나에게 건강이야, 건강. 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내 몸에 공급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지. 밥상 하면 나에겐 바로 곧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야. 밥상은 나에게 건강함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밥상은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 우울하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금세 그 우울함이 날아가 버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 밥상은 우울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것이야. 자, 밥상에 대한 의미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밥상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대접도 받아보고 초대도 받아보고 했지만 밥상 하면 생각나는 게 어렸을 적 어머니가 정말 가난했을 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김치에 콩나물을 넣고 국밥을 만들어서, 쌀은 밥은 조금이고 식구는 많기 때문에 김치국밥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뭔가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불고기나 잡채나 이런 정말 명절이나 한 번씩 먹어보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었고, 바로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해주셨던 그 김치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고 생각이 났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밥상, 내가 받아보고 싶은 밥상, 이렇게 추억을 하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밥상은 바로 어머니 또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밥상 하면 떠오르고 또 마음의 기억이 되고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행복, 또 감사, 때로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추억이 되고 떠오르게 되어지죠. 사람마다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밥상 하면 각각 어떤 뜻이 있고 또 누가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선생님 밥상 행복법일까요? 밥상은 이렇듯 저마다 갖게 하는 뜻이 또 의미가 다른데요. 어르신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렇게 밥을 어머니가 맛있게 지어 놓으면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하라 1994라는 이 드라마 속에 재미나는 이야기, 또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때의 시절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았고 이야기했고 그때의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이야기로 엮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도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 대학생 여자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하숙을 하는 곳이지만 밥을 아무도 먼저 먹지 않고 누군가를 올 때까지, 식구가 한 명이라도 오지 않았을 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 이 밥을 먹는 옹기종기 모든 사람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그 여학생의 어떤 달라진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애를 하는 그 이야기까지 이 잠깐의 영상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내용 속에 밥상은 우리에게 이렇듯 그냥 단순히 밥을 먹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홀로 또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이고 같이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이 밥송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또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직 이 밥상 앞에 도착하지 않으면, 또 함께 앉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렵죠. 각자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 젊었을 때, 또 자녀를 키우실 때 이렇게 밥상이란 건 아이가 도착하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우리 아이가 도착하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곤 했던 그 의미가 굉장히 지금은 흐려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또 꼭 있어야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이 밥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상이, 옛날 밥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들 혹시 이 밥상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두리반상입니다. 여기 두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상이 동그란데요. 저희 시댁에 가면 아직도 이 상에서 같이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 상과 똑같은 상인데요. 이 둘이라는 건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심의 둘레, 동그란 이 상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 가로 동그란 이 맨 가쪽에 있는 이 둘레를 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옛날 밥상을 두리반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둘이라는 뜻이 하나로 뭉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두리반상이라는 이 밥상이 딱 차려지게 되면 제각각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고, 밥상은 옛날부터 이렇게 온 가족이나 식구나 또 함께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과 이런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닌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공감해주는 하나인 마음을, 우리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밥상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운명을 가진 하나의 운명체다,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에서 식구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개개인이 아닌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밥상 행복법이란 뭐냐면, 이 상 위에 올라와진 이 맛있는 이 음식들은 원래 자연에서 온 겁니다.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은 건강해지고, 또 그 음식에 대한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관계를 저절로 이어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밥상이라는 거죠. 원래 나라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일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한국은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바로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밥상은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과 서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라는 그 의미를 밥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서로 제각기 다른 마음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픔과 기쁨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뭔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태어나고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진 존재고 관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남이 아닌 이웃이지만 그 이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와 연결된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참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밥상에서 배우는 행복법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진 하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배우는 그 마음이 그런 삶을 또 살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밥상 행복법.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머니는 밥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합니다. 이 밥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아닌 다른 가족, 또 식구,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 밥상이죠. 또 이 밥상은 그런 누군가의 정성과 누군가의 사랑을 인하여서 차려진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을 마음에서 가득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밥상의 의미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